안녕하세요, 성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리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좀 범위가 크죠.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면은 다리가 아파서 왔어요 하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다리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많이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전체 다리가 다 아프고 막 불편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막 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한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허벅지 뒤가 아파요, 허벅지 앞쪽이 아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렇게 어느 한 부위를 특정하지 않고 어떻게 밤에 잘 때 뭐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앉아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도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든, 막 움직여야지만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또 특히 저희가 하는 하지정맥류 검사에서도 특별한 정맥의 역류가 보여지지 않은 상태, 또는 다른 질환이 전부 다 배제가 됐을 때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치료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이제 도파민을 투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도파민 약을 드시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파민 약을 자꾸 먹게 되면 이제 뇌에서 도파민을 정상적으로 생성하는 세포가 약간 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 도파민을 만드는 뇌의 어떤 부위가 더 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정말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약을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가시면 됩니다. 네. 가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보시고 적절한 검사를 하시겠죠.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찍죠.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어떤 진단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 그때는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죠. 대부분은 그냥 생리적인 부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녁만 되면 너무 다리가 부어요, 좀 걷게 되면 다리가 빵빵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거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정말 부종이냐 아니면 근육이 수축하고 펌핑돼서 뭉친 거냐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잘 뭉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종아리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좀 걸어도 근육이 별로 이렇게 말캉말캉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뭐 터져나갈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그거를 그분들은 부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육 안에 혈관이 많이 발달해서 근육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혈류량이 많아져서 빵빵해지는 거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건 이제 부종이라 하기는 좀 어렵죠. 반드시 많이 걷고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불편하고 뻣뻣하고 아프다 할 때는 스트레칭을 하셔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신부정맥혈증증은 되게 이제 좀 치료를 반드시 요하는 질환이에요. 걔는 좀 약간 무서운 그런 게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호발 요인이 있어요.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별로 안 생기고, 예를 들어서 혈액 응고인자에 약간 이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좀 젊어도 생길 수가 있지만, 대부분 움직임이 활발하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생기지가 않고, 수술을 해서 오랫동안 좀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든지, 또는 다리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고 나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 그럴 때 정맥에 신부정맥, 정맥 중에서도 근육 안에 있는 깊은 중요한 고속도로 같은 정맥에 피떡이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초음파 검사에서 다 잘 보이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신부정맥혈증이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요새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좁은 좌석에서 한 뭐 열 몇 시간 동안 뭐 브라질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그때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자세라 하더라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다리를 덜덜덜덜덜 떠는 작업,
이런 동작을 수시로 한 2-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덜덜덜 떨어주시면은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한 자세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이 나가도 다리를 떨어야 된다. 복 안 나가거든요. 건강해집니다. 네. 대부분의 발목 통증은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뼈본 적 있죠. 걸어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발목 바깥쪽 그 복사뼈라 그러죠. 거기 밑에 있는 게 퉁퉁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뚝 소리 나기도 하고, 거기 인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찢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발목이 이렇게 인대가 다치게 되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재활이 돼야지 그 다음에 또 안 다치는데, 그쪽에 있는 인대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꾸 빈번하게 그 부위만 자꾸 또 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발목 관절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만성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아프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시면은 한 발로 서서 이렇게 막 균형 잡고 해서 발목 주변의 인대를 강화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발목 통증은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발목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건 안쪽 복사뼈 있는 쪽인데 그쪽에 이제 동맥하고 정맥하고 신경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신경이 지나다니는 요 위에 있는 이 막이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압박해서 그런데, 자꾸 발목을 많이 혹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터널 밑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발도 찌릿찌릿하고 그렇게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신경통, 이제 신경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국소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특별히 병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예민하신 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 금리도 오르고 경제도 안 좋고 난방비도 오르고 해서 막 짜증이 나, 막 근데 막 오만데 아프시거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오고 하면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시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통증들은 그냥 유산소 운동, 가볍게 산책하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2-3번씩만 하시면 좋아지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제 신경통 같은 경우, 신경염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당뇨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신경병성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당뇨의 질환은 일단 혈관에 혈관병이 같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뇨를 진단을 받고 10년 정도 약을 먹어서 당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어디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혈관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 신경도 혈관에 어떤 영향을 받거든요. 신경을 감싸고 있는 혈관이 다치다 보니까 신경도 같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말초 신경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거 합병증 관리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